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이제 끝냈었는데 오늘은 그 마무리 못 지은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긴 한데 관심 있게 보시면 처음 배우실 때는요 개념을 잘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무의미한 거죠, 사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려고, 물론 딴 것도 중요하죠. 빠른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이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슬라이드 보세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부여하려면 데이터가 무결성,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느냐 해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 굳이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정확성을 해치는 그 무결성을 지켜야 되는 그게 무엇이 있느냐? 그 첫 번째 객체 무결성입니다. 그러니까 엔티티가 원래 테이블 같은 거잖아요. 하나의 테이블에서 똑같은 중복된 행을 허용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할 때 하나만 업데이트하고 하나를 업데이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의 테이블에서는 중복되는 행을 허용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객체 무결성이라고 이름을 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범위 무결성.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테이블에 보면 이름 주소 같은 게 이제 이걸 칼럼이라는데 칼럼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어떤 제한을 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학년이다 그러면 학년이 뭐 20학년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보통 뭐 3학년까지 붙어 있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그 학년을 넣을 때 그걸 그 안에까만 들어오도록 제한하는 거, 그걸 범위 무결성이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의 레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걸 사용하고 있을 때 남들이 그걸 막 지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도록. 요건 이제 락을 걸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죠. 어쨌든 그건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그 사용자가 정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테이블 안에 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고 그래요. 전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트랜잭션이라는 콘셉트는요, 뭐 여기에 전부 다 관련되긴 하지만 특히 사용자 정의 무결성에 가장 많이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조 무결성이나 이런 것들도 트랜잭션에서 포함시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건 데이터 객체 무결성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이렇게 보면 설계할 때 다 반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라서 트랜잭션은 여기에 많이 관여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트랜잭션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어쨌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한데 데이터 정확성을 해치는 네 가지 정도가 뭐가 있냐면 객체 무결성, 중복된 행위 있는 경우, 데이터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어떤 제한을 두면 좋은데 제한을 두지 않고 막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다른 그 사용적인 거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 그 락이라는 걸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무결성, 그 디자인에서 릴레이션 같은 거 맞았을 때 그거 갖다가 매칭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되고요. 이걸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고안되고 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하는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사용자 정의 무결성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뭐 꼭 여기만 쓰라는 법은 없지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 무결성에 대해서 좀 보시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 트랜잭션의 컨셉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자 정의 무결성에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으니까 그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말고도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뭐 고안된 알고리즘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꼭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처음에 미리쓰기 로그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그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쓰지 않고 임시의 파일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트랜잭션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걸 갖다가 실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쓰기 로그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투페이스 커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두 개의 DB에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흩어졌을 경우에 이것들에 대한 각각의 작업들이 다 수행이 돼서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상태에서 이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뭐 가상 테이블은 그 사용자는 이제 DB에다 직접 쓰지 않고 버추얼 테이블에다 쓰고 그 버추얼 테이블과 DBMS 연동은 그 RDBMS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기법들, 미리쓰기 로그, 뭐 사실은 하나만 쓰는 경우는 없고 요거 볼까요? 요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미리쓰기 로그는 보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2단계 커밋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얘가 새로운 데이터 추가한다 이거예요. APC 3개가 있을 때 DB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죠. 추가하면 얘가 여기다 추가하면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 바로 안 쓰죠.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리쓰기 로그라는 여기 보이시죠? 볼까요? 여기 보면 미리쓰기 로그 있죠? 네. 로그를 해서 테이블에 반응해서 로그에다 쓰죠. 여기도 로그에다 쓰죠. 그러고서 이제 커밋이 끝났어요. 커밋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데이터가 비로소 이쪽 테이블에 이쪽도 테이블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요걸 우리가 2단 투페이스 커밋이라고 하는데 이 투페이스 커밋에서 뭐를 쓰죠? 미리쓰기 로그를 사용하죠. 그죠?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귀를 하죠. 롤백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서 만드는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앞에 미리쓰기 로그 이번에 2단계 커밋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버추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 테이블에 직접 쓰지 않고요. 가상 테이블에다가 미리 써놓고 그래서 트랜잭션이 끝났다고 커밋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변화된 것들을 이쪽에 반영하는 그런 거를 가상 테이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말한 것처럼 따로따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다 쓰이는 경우도 많죠. 옆에 투페이스 커밋에서 보면 거의 같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RDBMS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서 정확성을 해치는 4가지가 있다는 걸 앞에 설명드렸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알고리즘이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 알고리즘에다가 트랜잭션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것들이 같이 작동을 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트랜잭션이라는 거는요, 전시안도 그래, 전시안에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설명하면, 데이터에서 꼭 한 번에 같이, 꼭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 묶어주는 단위가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릴레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요. 또, 이 앞에 있는 투페이스 커밋 같은 것처럼, 볼까요?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투페이스 커밋처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커밋까지가 이게 하나의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에도 추가, 여기에도 추가, 여기도 추가하는 건데 세 군데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또 어떻게 해? 여기다가 로그 미리쓰기 로그에다 추가를 해주고 요 각각의 추가가 다 잘 됐으면 커밋을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로그에서 테이블을 다 라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죠. 보이시죠? 이것이 한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잭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 보면 좀 요런 이그제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오류가 난 거잖아요. 트랜잭션이 안 끝나고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복귀, 롤백 한다고 그랬죠? 요게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트랜잭션도 그렇고 데이터 정확성을 위한 투페이스 컴퓨터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미리 쓰기 알고리즘도 그렇죠? 그러면 그 가상 뷰에 대한 거는 요 뒤에 슬라이드를 좀 전에 보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갖다가 만약에 하려면 어떤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죠.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뭔가 제약을 걸어야 되는 거죠. 어떤 거는 못 들어오게 한다랄지, 어떤 것만 들어오게 한다랄지 이런 제약 보시면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은 데이터의 정확과 일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형성할 때 각 컬럼에다가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컬럼에는 1, 2 위에 딴값을 못 들어오게 만든다랄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년 데이터는 1, 2, 3, 4만 입력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입력하지 못하도록 한다랄지 학번은 유일해야 한다랄지 이런 거 그걸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갖다가 RDBMS가 이 테이블 그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예 입력이 안 되도록 막아주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RDBMS의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서는 무결성이 결정이 없어야 되는데 무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알고리즘 써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그 무결성 데이터가 아예 입력이 되지 않도록 테이블에다가 설정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무결성 제약 조건은 이런 게 있죠. 너를 포함할 수 없다. 데이터는 꼭 넣어야 된다 이 뜻이죠. 이거는 고유키니까 너를 허용한다. 기본키, 참조, 체크, 이건 범위를 정하는 거고. 이런 조건들이 쭉 있어요. 예를 한번 몇 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DB를 이제 가서 혹시 DB를 만져볼 시간이 있게 되면 거기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RDBMS의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서 테이블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컬럼에는 뭐가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만 설정하는 걸 말하는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해서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겠죠. 무결성 제약 조건에는 즉시 제약 조건을 한번 트랜잭션 끝날 때 제약 조건을 체크하는 게 있고 입력할 때 바로 체크하는 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그 무결성 제약 조건을 상상하고 적용할 때 테이블 형성할 때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 테이블에다가도 무결성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제약 조건을 조회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무결성 제약 조건을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데이터 지키는 의리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테이블에 생성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은 우리가 설정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이런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컬럼을 만들 때 실제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이런 4개의 컬럼이 있고 여기 데이터 이런 게 있다. 여기 프라이머리 키인데 이건 난널. 이거 유니크해야 된다. 이거 유니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죠. 학기는 1, 2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우리 이미 크리에이트 테이블 쓸 줄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약 조건이 포함되면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쓰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 텀에는 1, 2만 들어가도 만들어 놨구나. 요거는 그 DBMS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서 근데 어쨌든 컨셉은 정확한 거죠.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걸 테이블을 만들 때 넣을 수도 있고 있는 걸 병행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들 때 넣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샘플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요건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때 선배가 그때 이제 해야 되는 DB를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매핑시키는 거 보이시죠? 요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죠. 키, 난널, 포린 키, 만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교재에 샘플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굳이 요런 테이블을 만들 때 그전에 데이터까지만 했었는데 요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요걸 깨달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요거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를 느끼시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존 조건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여기서 보시는 거죠. 추가하는 경우. 그죠? 요거 샘플 넣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근데 시스템마다 좀 달라서, 어쨌든 샘플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하는 경우, 삭제하는 경우, 이런 샘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비활성화 하는 것도 있죠. 활성화, 비활성화 하는 것들을 샘플로 보셨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물정 지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직선을 해서 그걸 조회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뭐를 했느냐면, RDBMS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 정확성을 해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4가지 요소를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꼭 외우실 필요 없고. 그래서 그 4가지 요소를 적용할 때는 그걸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알고리즘으로 쓰는 게 3가지가 있다. 말씀하신 미리 쓰기, 투페이스 커밋, 버추얼 테이프. 그죠?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정확성을 위해서 제약 조건이라는 거를 갖다가 테이블을 형성할 때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존 테이블에다 그걸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이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씁니다. 학년, 나이는 나이가 3자리가 되는 경우는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런 제약 조건을 거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아예 데이터 입력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사람들이 숫자를 입력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정해진 것에서 골라서 입력하도록 GUI 쪽에서 아예 세팅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딴 걸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그게 일종의 데이터 제약 조건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화면 같은 데 보시면 주소 같은 걸 때도 보면 찾아서 찍어서 넣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것도 연도 같은 것도 다 찍어서 넣게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거에 다른 모양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RDBMS에서 나는 에러의 한 90% 정도는 입력이 잘못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입력되면요, RDB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꽤 많은 부분, 한 절반 이상을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약 조건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제어에 대한 것들은요, 그랜드하고 리버크에 대한 것들인데 간단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